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 이슈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좀 돌아보고요. 대안도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이렇게 한겨울인데 가뭄 얘기를 하자고 그러셨어요. 네. 전남 도서 지역에 이어지는 심각한 가뭄으로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선박이 투입되었다는 뉴스는 들어보셨나요? 이게 네. 자세히 못 봤어요. 예.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게요. 과학의 발전으로 바닷물을 식수로 마실 수 있게 됐지만 그렇죠. 과도한 발전으로 인한 기후이기 때문에 정작 이 가뭄이 발생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네,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한여름도 아닌 한겨울에 식수 등 사용할 물이 없어서 물절약 운동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격일제 단수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가뭄 그리고 기후위기의 연관성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뭐 최악의 가뭄이다 이렇게 표현들이 있던데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가요? 49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라고 합니다. 가뭄 극복을 위해 빨랫감은 한 번에 모아서 하기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 보내지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물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시는 수돗물을 절감하면 그만큼 수도세를 할인해주는 감면 정책까지 도입했습니다. 네. 현재 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는 격일로 단수를 하고 5월에는 식수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수, 담수와 선박이 투입된 도서 지역은 어떤가요? 섬 주민 2,200여 명의 식수원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3%대까지 떨어져서 마른 땅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 마르기 직전입니다. 40일 넘게 제한급수가 진행 중이고요. 물이 나오는 날은 일주일에 단 이틀뿐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담수화 선박으로 만들어진 물을 대야에 받아두었다가 아껴서 사용을 하시고 있고 며칠째 씻지도 못하는 생활을 한 달이 넘도록 지속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근방이 완도 지역인데 평년 강수량은 1,400mm였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해서 산업용, 농업용 물도 물론 모자란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가 어떻게 안 왔다는 건지 어느 정도 내린 건가요? 강수량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에 비가 내린 날은 79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수량은 740mm로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의 비가 내렸다고 하네요. 장마 기간이었던 7, 8월에는 지난해보다 340mm가 적게 내려서 마른 장마였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 지난 여름 내린 많은 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폭우였죠, 폭우. 네, 예. 폭우였죠. 이 폭우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기후재난이 교차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네. 네, 한쪽은 가뭄이고 한쪽은 폭우인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단연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네, 지구 표면 온도가 오르면 대기에 축적되는 수분이 늘어나서 비로 고스란히 방출되는 폭우와 홍수의 원인이 되고요. 온도 상승으로 토양의 수분이 보다 빠르게 증발해서 가뭄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한쪽에는 폭우로 오고 한쪽은 아예 안 오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기후위기라는 게 이제는 정말 뭐 우리의 현실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혹시 기후정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보다 더 불평등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 전 세계 최상위 소득 1%와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2%, 반이 넘는 양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빈곤층인 50%의 사람들은 전체 배출량의 7% 정도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그 피해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제일 적게 배출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네, 아주 불평등하죠. 그러네요. 네, 근데 한국은 기후 악당입니다.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고요. 그렇지만 안이한 탄소 감축 목표만 내놓고 실질적인 실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석탄 발전소를 계속 신규로 건설하는 등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1.5도가 오르면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고요. 2050년까지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석탄 발전소는 당연히 중지해야 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적극적인 추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는 보상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저희는 해야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기후위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 물 부족 문제를 환경의 관점에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